예, 오늘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체제로 갈 수 있냐 없냐, 또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당원을 정말 고칠 거냐. 오늘 의원총회가 좀 길어졌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목소리부터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직무대행은 구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비대위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직무대행을 선정한 것입니다.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전 당대표의 성산동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자기가 이 혼란 상황을 초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정리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수습한 다음에 사퇴를 한다면 계속 사퇴를 못하는 이런 웃기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물음표를 달았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모아진 것 같아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수습을 하고 수습이 다 되면 거취 표명하겠다. 일단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원내대변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다는 게 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는지는 불분명하죠, 사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정말 의원총회의 총의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해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지금 현재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등등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단 사퇴를 하고 새로운 부대에 담아서 뭔가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당 밖의 의견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사퇴 의견이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을 보고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점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그 의원총회가 어차피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잖아요. 뭐 전당대회나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판인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뭐 열릴지 안 열릴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취 표명을 선수습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 저거는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당 내홍이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의 시나리오대로 수습이 될 수 있을까? 원래는 추석 전에 뭐 수습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고 오히려 꼬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총회 열결을 봤을 때, 근데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 물러나지 않겠다 바로 의원총회에서 지난 주말 재신임하지 않았냐. 이 모든 사건의 모든 발단은 이준석 전 대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성상납 의혹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하고 나서 이번에 법원의 그 결정문을 보면 사실은 그건 비상상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그러니까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 비상상황을 이용해서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임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비상상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 기록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는데, 물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 당시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근데요, 이 문제가 확대된 데 가장 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뭐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그게 대통령의 의사까지 전달이 돼버리고 다 공개가 된 이런 마당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문제를 진행해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선 후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예. 뭐 윤석 대표가 잘못했다, 그것도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까지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도 과연 타당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계속 직무대행하면서 대표 직무대행했다가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이거 며칠 새에 직하면 4번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병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시간에 원내대표 새로 뽑아서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가는 방안을 고민하든지 비대위원 지금 그 가처분 신청 또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이거 만약까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냥 이준석이 잘못해서 이 모든 게 초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가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게 이제 그러면 일단 한시적으로 권성동 체제 불가피하다. 일단 존중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법원이 비대위를 인정 안 했으니까 새 비대위를 꾸리게 당원을 고치자. 뭐 이렇게까지도 또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 의총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그 법원의 결정 자체가 일단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만 이제 물었기 때문에 예. 그 권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지만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그냥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면에서 맞는 지금 현재 이제 당헌 개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비상 상황을 좀 더 구체로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당대회를 가겠다 이런 이제 지금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지금 14일 날 지금 두 번째 가처분 신청 또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똑같은 지금 그 황정수 판사가 지금 맡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만약에 이런 취지라면 지금 그 같은 논리라면 이번 비대위도 사실은 합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새 비대위를 또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하는 이 비대위 자체가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지금까지 하는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저는 물론 이 판사의 어떤 결정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법원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법원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국민의힘이 하는 게 조금 오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일단 서병수 전국위원장도 본인이 지금 전국위원회 소집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전국위원회 소집 안 하면 일단 당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다른 부회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무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의원총회에서 오늘 꽤 긴 시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까? 그럼 왜 다시 당원을 그러니까 자꾸 지금 법률가들이 자꾸 법률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예. 꼬이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면에서 여론을 좀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좀 더 이 사태를 냉정하게 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어떤 정당성을 쌓아가면서 풀어야지만이 두 번째 이런 인용되는 이런 사태는 오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예. 만약 두 번째까지 이렇게 인용돼 버리면 진짜 그때는 해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 한 발 물러서고 그리고 본인 거치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뭔가 풀리지 본인은 계속 입장 표명하지 않고 내가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의원들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풀리겠습니까? 좀 더 좀 뒤로 떨어서 찬찬히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체제 일단 간다. 당원 개정안 박수로 추인했다. 뭐 글쎄 여기서 말씀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우려를 표했고 가만히 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서 대표님. 네. 왜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추가 가처분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또 맞대응 가처분까지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중지가 모아진 거 또 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하시는 것도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세 분 평론가들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이 없어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결국에는 욕심이 과하면 뭐가 됩니까? 탐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권 여당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만 국민의 삶을 돌볼 것인데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에서의 밥그릇 싸움과 권력 쟁투, 정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제발 좀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의 실수는 가능하지만 실수가 잦아지면 실력이 없는 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갈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예. 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정면 돌파가 이제 답이 된 거냐 오늘 의원총회 결론 일단 이렇게 모아졌습니다.